저는 그럼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없어요. 안전하네요. 네. 마이너스 통장. 그것까지 꽉 찼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성근님 같은 분을 위해서 예. 버팀을 파고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속고 살지 마. 오늘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속고 살지 마 사상 최강 난이도인데 오늘 저희가 그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죠. FX 마진 거래. 이 말 자체도 어려워요, 지금. 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하고요. 2004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큰 무리를 일으켰던 바다 이야기들 기억하실 거잖아요. 요 FX 마진 거래가 바다 이야기의 2020년 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SNS 좀 돌아다니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면은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접하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몇십만 원 걸고 1,000만 원 수익, 하루에 30% 수익, 2분 투자로 160만 원 수익, 새벽까지 꿀 수익 가자. 저는 할래요. 이 정도면은 진짜 혹하거든요. 속고 살지 마는데 속으면 어떡해. 그냥 속고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FX 마진 거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려운 예.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 은행에 가면 그 외환 거래할 때 foreign exchange라고 붙어 있잖아요. 예. 그 FX예요. 그 FX예요. 근데 외환 거래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4개 엔화, 달러, 그 유로, 파운드 이렇게 놓고 이게 어느 쪽 그 외국환이 가격이 오를 것인가 비교를 해봤을 때 예. 그래서 나는 달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는 살 거야. 근데 미국 쪽, 일본 쪽 경기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엔화는 약세를 보이겠지. 그럼 엔화는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진짜 강조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건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르는 쪽에도 오를 것 같은 쪽은 사면 되고 내가 뭔가를 찍은 부분이 떨어질 것 같으면 팔면 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합법적인 파생 상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뭐가 맞습니다. 문제인 거예요? 뭐 파생 상품 맞습니다. 예. 뭐 사실 구조로는 틀림없이 맞고요. 근데 환율이라는 게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유학생이 있어가지고 환율에 되게 민감한데 예. 저 꼭 그래요. 이게 저 환전하고 나면은 꼭 원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환전하려고 잠깐 하다가 깜빡하면은 꼭 올라요 또. 그렇죠. 참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환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말이 맞는데 이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환율과 관련해서 IMF가 터졌을 때 미국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출장을 가기 전에 달러를 좀 넉넉히 그렇겠죠. 환불을 해가지고 갔는데 예. 갔다 오는 사이에 달러가 거의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 와서 환으로 바꾸니까 출장비를 하나도 안 쓰는 게 있어요. 이제 원칙적으로 선물 회사에서 계좌를 터서 하는 FX 마진 거래는 합법입니다. 네. 합법이고요. 합법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게 레버리지라 그러죠. 뭔 얘기냐면은 자기가 예상한 방향대로 환율이 움직인다. 그래서 5%가 올랐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10배면 50%거든요. 100만 원 투자하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죠. 주식 시장에서는 지수 레버리지 ETF가 한 2배 정도거든요. 최대? 최대. 예. 근데 그럼 10배고 10배 이상이니까 돈 없는 개미들은 이걸로 한번 벌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익만 보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5% 오르면 좋지만 5% 떨어지면 50%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반대로. 예. 그래서 이게 개미들이 너무 또 손해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 선물회사에서 하는 FX 마진 거래를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내야 되는 돈 이거를 1만 달러 한 1,200만 원 정도를 걸고 시작하도록 했어요. 보증금 같은 개념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한번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사람만 해라.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놨죠. 지금. 네. 저는 그럼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없어요. 안전하네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그것까지 꽉 찼어요.
방송을 하기 전에 빚을 다 갚고 시작합시다 우리. 지금 이제 빚을 더 이상 안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성근님 같은 분을 위해서 예. 그 틈을 파고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야? FX 렌트 업체라 그래가지고요. 1,200만 원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소액 뭐 10,000원이면 10,000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이제 넣으면은 수수료를 받고 그 계좌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건 거래를 이쪽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 시장에 들어올 능력이 없으니까 네. 내가 이걸 틀 테니까 나한테 그 돈을 맡겨라. 그렇습니다. 수수료만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즘에 굉장히 상업적이더라고요. 워낙 코로나로 지금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아주 유튜브 상에서도 아주 핫한 게 바로 이 FX 마진 거래입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는 그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 네. 얼마 전이었죠. 그 최신종 되게 최신종. 엽기적인 아, 어떤 맞아, 그런 맞아. 지난달 14일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불러내 돈을 빼앗고 살해. 그리고 나흘 만에 또 다른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도 이 FX 마진 거래에서 네, 손실을 크게 보고 어떤 그런 게 좀 기폭제 같은 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최신종 같은 경우도 이제 사설 도박이라고만 되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네. FX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제가 사설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도박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방법이 여기서는 말할 때는 그럼 뭐 외화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뭐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복잡할 것 같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딱 10만 원 내고 오르면 10만 원 더블, 잃으면 10만 원 통째로 있고 대신에 업체는 수수료를 10% 이상으로 떼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게다가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분 단위로 거의 거는 거예요. 1분, 2분 뒤에 오른다 내린다.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 1분 단위로 세계 확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 벌써 돈이 많으실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죠. 굳이 그냥 심심풀이로 하시겠네요.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네. 이건 거의 찍기인데 성구 씨 학교 다닐 때 네네. 수학 문제 찍어서 맞춰봤어요? 저는 찍은 적이 없죠. 다 풀었으니까요. 재수 없어. 농담이었고요. 네, 저는 수학 진짜 못했거든요. 거의 수포자여가지고 네. 수학 문제는 저는 많이 찍었어요. 근데 거의 틀렸어요. 저도 많이 찍었는데 볼펜 굴리고.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아요? 막 안 그런 맞아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딱 떴을 때 처음 보이는 답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저는. 어쨌든 이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서는 FX는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설업체들이 바로 이제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렇게 이제 빌려서 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보시면요. 정상적인 FX 마진 거래라 그러면 투자자가 돈을 넣으면 결국 이제 국내외 투자 중개 업체들끼리를 통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은행 간 외화 거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설 FX 마진 거래라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투자자하고 사설 FX 마진 업체하고 자기들끼리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홀짝 게임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예 이 과정이 없어요. 거예요. 안에서 그게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형적인 수수료 내고 하는 홀짝 게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럴듯한 명목을 갖다 놨다 뿐이지 실제로는 투자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도박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도박이면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금융당국이 결국 이런 업체들 고발을 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2015년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요. 네. 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아 얘네들 잘못한 거 없다. 네, 뭐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때 사유를 보면 이런 겁니다. 그 기소 제목이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는데 대법원이 이걸 보니까 야 이거 금융상품 파생상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냥 도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 기소한 게 그거니까 그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때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업체들은 자기들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계속 이제 영업을 하고 더 막 성업 중이 된 거예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그렇게 한다는 광고를 거야. 한 것입니다. 예. 그만이 아닌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방치를 했어요. 자기들 보기엔 불법인데 뭐 대법원이 그렇다니 그냥 도박이라고? 검찰에서는 조금 더 무거운 범죄로 처벌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액수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분명히 금융거래인 것처럼 광고를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판결 취지는 사실 이런 거예요.
야 이거 금융거래라고도 볼 수 없는 거잖아.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이 아니라 그냥 도박이야. 법원의 취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올 4월에 판결이 다시 나왔어요. 네. 이 최초로 이 FX 렌트 사업을 한 그 업자에게 법원이 이건 도박장 개설죄를 적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5년의 징역 그리고 336억 원 추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5년 징역이 도박장 개설죄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형이에요. 5년 이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당국이 좀 방치하는 동안에 이런 업체들이 한 300개 정도가 지금 맞네요. 성업 네.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형이 내려지면서 당국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서서 지난달에 금감원에서 소비자주의보도 발령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그 불법 도박 사이트 45곳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이 사설 FX 마진 거래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똑같은 걸 하는데 이게 뭐 금융기관을 통하면 합법이고 우리를 통하면 불법이냐? 뭐 우리 이건 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식도 사실 도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은 이 금융업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자본시장법이 예외도 줬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라면 금융투자업 할 때 이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에 계신 분들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허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설령 이게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설령 그 투자를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면 형법을 바로 적용받는다는 얘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장 개설죄,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장 개설죄가 돼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여기 투자 많이 하신 분은 그거 도박장에 들어가서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도박장에 들어가서 돈을 걸면 도박인 거예요. 도박이죠. 거기 투자한 분들도 액수가 많아지고 자주 하시게 되면 상습 도박죄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돈 투자하시다가 돈 잃고 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도박이나 아니나 이걸 떠나가지고 개인들은 거의 손해를 본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예. 뭐 어디 조사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한 90% 정도가 손해를 본다는 그야말로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FX 마진은. 네. 트럼프하고 개인적으로 연락 닿는 분은 하세요. 럼프 형. 알려줘. 혹시 저기 뭐 발표하실 거예요? 뭐 이거 미리 문자로 보내주세요. 미리 이런 분은 하세요. 위험성이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세상 어디에도 아주 쉽게 큰 돈을 버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셔서 이런 일에는 절대 넘어가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속고 살지 마.